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무 읽고 따라와. 네. 자,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장 이제 혼자 마감했고요. 이제 호황제를 그래도 오전장까지는 좀 잘 소화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 코스피부터 힘이 빠지면서 마감해 버렸네요. 네, 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나왔고 CES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텨주나 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좀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실망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삼성전자나 LG 엔솔이나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였었고요. 작년부터 뭐 말씀드렸던 연초에 뭐 CES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와 관련 이런 모멘텀들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 방법 오늘도 남이따에서 조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출발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걸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예, 애플 비전 프로 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면 이미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올려놨습니다. 이 비전 프로 과연 흥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나는 이걸 살 의향이 있다. 그리고 관심 정도까지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저는 관심 있다. 이 관심 정도입니다. 있다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사고 싶어도 조금 망설여지는 건 가격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500만 원에 임박하는 비전 프로인데요. 네. 사실 CES를 하루 앞두고 애플이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네. 애플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일으킬 것인가, 이 비전 프로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 비전 프로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참고로 저는 가격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혁신이구나. 가격이 이건 혁신이다. 대단한 애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 먼저 했었었는데.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 비전 프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께서는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없다. 네, 이따 보고 있습니다. 있다. 김진환 전문가는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자, 운용령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혁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그 비전 프로 자체가 애플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워치 다음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혁신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대중화가 얼마만큼 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진행이 좀 될 건데 당장은 대중화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IT기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애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일단은 애플의 그 XR 기기 비전 프로가 본래 이제 작년 6월달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본래 XR 기기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급등했지만은 작년 그 CES 2023 쪽에서 상반기 때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2월달, 3월달에 급등했다가 다 주저앉았고, 그렇죠. 또 6월달에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까란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가격이 워낙 비쌌거든요. 엄청 비쌌죠.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3,500달러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계산해보니까 46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화가 대중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장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CES 2024를 앞두고도 올해 그 2월 달 정도에 출시가 좀 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세스 2024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간식권에 좀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네네. 하다못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도 많이 떴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저도 뭐 MP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급등한 포바이퍼라든가 아카데미에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움직였는데 그렇군요.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2월 달 정도에 그 출시가 좀 될 거다. 그렇던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았네요. 이제. 예, 왜냐면 이미 그 중국 업체들한테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발주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월 달부터 좀 출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이 좀 출시가 좀 되게 되면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좀 빠르게 이쪽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관심 자체가 삼성전자가 언제 제품 출시한 거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구글 퀄컴과 함께 올해 연말 정도에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먼저 출시한 거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말 정도 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이 좀 될 거냐. 앞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 고급형이 한 3,5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에 그다음에 보급형 쪽도 함께 내놓는다는 쪽이거든요. 보급형 쪽 보니까 저만으로 따지면 1,300달러에서 한 1,5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몇만 원 하는 거예요?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안팎. 이 정도 접근해 볼 만하네요. 예, 이건 정도는 이제 좀 보급화 대중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애플이 그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올해 판매 목표를 봐야 되는데 약 15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참고로 올해 연말에 출시를 하면서 일단은 초기에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더 낫네요. 네, 낮죠. 삼성전자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확대 자체는 애플도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 시장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연평균 그 20%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시장에서는 2026년도에 1,5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란 전망이니까 이게 성장이 형성된다 한다면 애플이 아이폰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실적 성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화되는 데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대중화되기 전까지 일단은 출시가 된 다음에 네.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깐의 반등이나 반짝임인 걸까요? 저는 잠깐 좀 반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왜냐면 그들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거든요.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콘텐츠 쪽에 산업 형성이 좀 되면서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기가 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깔려야지 콘텐츠가 일단은. 활성화 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26년도에 앞서 200조 원 정도 된다 한다면 내년도 정도 가야지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뚜껑을 좀 열어보고 좀 대응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애플에서 만들었어도 지금 전문가님 쓰고 있는 안경 정도 두께가 되지 않는 한 저는 별로 쌀 생각이 없거든요. 자, 관련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의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 그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2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가 됩니다. 뭐 사전 예약은 이제 1월 19일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하는데요. 가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499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3가 499달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7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메타 거.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 또 애플 하면은 또 이제 프리미엄 또 있지 않습니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연 이 애플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느냐, 뭐 당연히 이것이 초기 판매에 있어 상당히 뭐 중요해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VR 헤드셋인데 이게 기존의 그런 기기들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 지금 그런 어떤 시장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애플 쪽에서는 뭐 공간 컴퓨팅, 뭐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컴퓨터 속의 어떤 세계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포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2028년까지 이 공간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23.4%씩 그런 성장하는 뭐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나 이제 구글, 이제 퀄컴 요 이제 3개사가 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XR 기기를 내놓습니다. 그게 근데 올해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기들과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도 뭐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 프로라는 것이 지금 이게 나오기 전에 애플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좀 내렸습니다. 중국의 어떤 아이폰 판매가 급감한다라는 30% 급감한다는 그런 이슈로 내렸는데 지금 이 비전 프로 이 출시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뭔가 진출 이 XR 기기에 대한 어떤 진출 이 시장에 의미를 좀 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스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뭐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여기 양쪽 눈에 이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2300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영호 DSP 같은 것도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작년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P&H 테크 같은 그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살짝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펙 관련해서 그런 디스플레이 쪽도 좀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하드웨어니까 이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앱도 필요하고 이제 구동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콘텐츠 쪽에 보니까 이제 애플의 그 애플 TV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디즈니와 이제 협업해서 특화된 콘텐츠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이제 OS에 이제 아이패드 OS 사용하는 이제 100만 개의 이제 앱이 곧바로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앱 관련해서 뭐 유니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앱 비전 프로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슈로 작년에 이 비전 프로가 뭐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때 막 10몇 프로 급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MDS 테크 그때는 뭐 한컴 MDS였는데 이것이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앱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이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테마주적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실적으로 이제 잡히거나 이게 어느 정도 팔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장벽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아까 기존 VR 기교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자로서 그냥 기대감만 보자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런 스펙 같은 거 앱이나 어떤 이런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출이 이걸로 뭐 애플이 매출이 잘 나올 거란 생각 전혀 하지 않았었고 단지 이제 저도 일정을 보면서 다음 달 2일 날 미국의 공식 출시 여기까지 제가 배웠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또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간을 잡을 때 2월 2일 전까지는 그 XR과 AR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지고 투자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좀 일정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건 앵커님이 잘 아시는데. 저도 따라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 뭐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수치로 찍히기 전에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보자는 저는 얘기고, 근데 이것이 2월 2일 출시이긴 하나 이제 사전 예약이 1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9일까지 한 1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지속해서 볼만하다 뭐 그런 생각이고, 제가 오늘 뭐 2시 신의 한수에서도 뭐 맥스트나 스코넥 같은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덱스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방송 중에 너무 급등이 나와서 조금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조금 덜 간 것들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뭐 XR 관련주, VR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콘텐츠 그리고 넓게는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한번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관련주 조금 이거는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관련주로 본다 하더라 크게 이제 XR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장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기기가 팔림에 따라 가지고 콘텐츠가 있을 거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엔터 회사들이 많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관심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 다 콘텐츠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관련 쪽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XR기 관련 종목을 제가 좀 관련 내용과 함께 제가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 LG노텍 같은 게 아무래도 XR 기기가 애플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뭐 관련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화전자도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좀 공부하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근데 이 네 종목들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XR 기기 하게 되면 이들 종목들이 먼저 이노텍 움직였거든요. 정말 잘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MP, 4x4, 자이언트 스테이스, 이노 시뮬레이션, 맥스트, 텍스터, 스코네 이들 종목들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들 관련 종목들 앞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주가 이들 종목들이 다 급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 이들 종목들 대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오늘 주가가 상한가 종목 나온 종목도 있지만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들 저는 간신히 갔더라도 콘텐츠 쪽에 일단 관심 가져야 된다. 가격 메리트가 일단 커야 되는 쪽이니까. 네. 예, 그래서 탑픽 종목은 제가 그 박스에 딱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네모 그려놨는데 네. 세 종목입니다. MP라는 주식이고요. 이게 포인트 자체는 뭐야 되냐면 앞서 이들 회사들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고금리 여건이기 때문에 재무 내용이 탄탄해야 되고 그렇죠. 2년 동안 적장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 자본 여건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주주 기반이 탄탄해야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장 형성될 때 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골랐는데 그 중 토픽 종목이 MP라는 주식인데요. 회사는 대주주가 위지역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역 스튜디오가 네이버라든가 또 컴투스 홀딩스와 거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부 컴투스라든가 지분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이 작년 그 급등할 때 10,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2,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3,200억 원부터 오늘 이제 22% 올랐는데 저점에서 지금 한 40% 정도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이 포바이퍼라는 주식입니다. 네. 이 포바이퍼라는 회사 주식 자체는 재무 내용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자본 여건 자체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예요. 이 종목이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작년 2월 달에 주가가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6,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8,000원대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11,7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작년 2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아직도 80% 정도 좀 네. 거의 반토막 정도 정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이제 풀렸거든요. 풀린 회사인데 회사도 상당히 그 재무내용 자체가 탄탄하고요. 자본 여건 자체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부채비도 거의 뭐 무차입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2월 달에 주가가 보시면 거의 지금 27,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16,000원 정도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매물층이 없어요. 저는 오늘 강했던 주식들이 아무래도 그 이슈 실적보다는 이슈 테마 쪽이니까 세 종목 쪽에서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종목을 또 뽑아주셨고요. 김진아 전문가께서는 탑픽 종목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저는 이노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이노 네. 시뮬레이션. 이노 시뮬레이션이 방산 장비 시뮬레이터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 롯데 뭐 이런 쪽에 방산 쪽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라 좀 매출처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이런 두산 인프라코 하나 디펜스까지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니까 적자더라고 올해까지 영업 적자 12억이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예, 작년 영업 적자가 12억이었고 올해 매출이 310억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이제 52억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차트 띄워주고 계신데 이게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조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도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XR 콘텐츠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제 비전 프로 출시로 인해서 콘텐츠 수요도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XR 콘텐츠 기업으로 제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좋아질 것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분께서는 3가지 종목, 그리고 우리 김진환 전문가도 1가지 종목을 뽑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드렸었는데 답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답 공개해 주시죠. 더 냉정하게. 자, 애플 비전 프로 흥행할 것이냐에서 총 81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절반 정도가 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사는데 지장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구매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비전 프로가 과연 대중화가 되고 흥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어서요. 관련주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도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꼭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비전 프로와 관련해가지고 혁신이 이끌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운영료께서는 XR 기기 자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고 커질 거지만 대중화는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김진아 전문가께서는 우선 오픈되는 거 보고 좀 신중하게 대응하되 일정에 따라서 매매 정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오늘 뭐 굉장히 큰 시세를 뽑아낸 PMT가 되겠습니다. 네. 민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 이분은 지금 사신 가격이 5,050원인데 오늘 6,300원입니다. 야, 17% 그야말로 11시 구간에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고요. 20%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쭉 행보를 하다가 오늘 주요 매물벽 근처까지 한 방에 튀어오르는 그런 시세를 보여줍니다. 자, 모처럼 급등했는데 언제 팔까요?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료님 이렇게 또 한 번 가만히 있다 기회가 오면 이걸 또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요즘 뭐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XR기 콘텐츠 관련 종목 거의 네. 쉬다가 하루에 딱 쳐버리면 30% 40%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고생한 기다린 보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그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에서 많이 튀어나옵니다. PMT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도 한때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관심이 좀 갔던 주식인데, 이제 튕겨 올랐네요, 보니까요. 5,000원대에서. 그래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053610 리플로우 장비를 만든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STI라든가 PSK 홀딩스와 더불어서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한 회사가 이거 PNT를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게 프로텍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프로텍이라는 든든한 회사가 있는 거고 리플로우 장비를 만든 회사. 이 회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프로브 카드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든 회사인데,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의 영역에 있는데 실적 자체가 좀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움직여야 되는 주식인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서 그동안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튕겨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일단은 보면 오늘 거래량이 안 되다가 거의 뭐 440만 주 터졌지 않습니까? 2만 주, 3만 주, 4만 주 정도 거래되다가 하루에 지금 400만 주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증가돼야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봐서는 그 당시 움직일 때 이때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앞서 그 프로텍이라든가 움직일 때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 종목이 5,000원대 약간 좀 매집을 한 것 같아요. 매집을 했다가 지금 오늘 땅 치고 나가서 400만원짜리 거래시켰는데, 내일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예. 윗꼬리를 달고 밀린 것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대 샀던 물량 자체가 팔고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매집 국면에서 거래량, 이 종목이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라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빵 치고 와야 되는데 2만 주, 3만 주 가다가 오늘 한꺼번에 400만 주 거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고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거래량의 수반이 좀 안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점점점 흘러내려가지고 5,600원이라도 5,500원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가 매출액 자체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매출액이 좀 따라져야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니까 오늘 6,800원대 언저리 정도까지 갖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본다 한다면 과거에 이 종목이 뭐 10,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 프로텍이 인수했었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의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일단은 내일 약간 눌림목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거래량이 아마 7, 80만 주라도 100만 주 소화된다 한다면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네. 오늘 형성됐던 가격대가 6,900원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현재로 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대량 거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밑으로. 반등 목표 자체가 6,600원 정도 약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선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5,000원 사셔서 다시도 내려와 버리면 또 상당히 아쉽거든요. 네. 예, 아쉬운데 일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 6,6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손절은요? 이거는 뭐 손절 나와도 이제 5,500원대가 지지가 될 거예요. 예, 계속 근데 조금씩 흘러내리겠죠. 네. 이 종목이 떨어졌으면 이미 주가가 4,900원 아래로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5,200~300원대에서 저항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네. 내려온다 한다 하더라도 5,500원이에요. 네. 주가가 저점 아래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가기에는 오늘 고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유가를 좀 달고 대량 거래됐기 때문에 6,6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PMT 하지만 이거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도 있고 내일 시장 보시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잘 실리지 않는다면 얼른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600원에서 6,7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 5,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샤이닝님의 종목이고요. 지노믹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한테 듣고만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26,000원이고요. 비중은 또 50%나 가지고 계십니다. 높은 가격에 사셨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26,000원까지 단가를 낮춘 상황인데요. 오늘 3.7% 상승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팔아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노믹트리가 계속해서 조금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승세 조금 더 즐길까요? 아니면 빨리 빠져나올까요? 지금 보니까 그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이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내외 이제 건강보험 등재 이슈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이슈인데 수급적으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외국인하고 기관 그리고 투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좀 살짝 조금 쌍봉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 이제 단기 고점 부분에 지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950원 정도가 고점인데 그냥 어느 정도 선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이 제가 가격이 잘 안 보여서 한 지금 29,000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슈가 그러니까 그 대장암 진단 키트의 건강보험 등재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게 보니까 이제 2025년부터 1,500원의 규모의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SK증권에서도 보니까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 개선의 어떤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조금 재무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그리고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50%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9,000원까지 지금 가격대부터 29,000원대까지 분할로 계속 10%씩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지노믹트리 수급이나 모멘텀, 실적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고 시청자님 비중도 많기 때문에 29,000원까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잘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봄님께서 이 종목을 높을 때도 사셨습니다. 예, 상신 2립인데요. 네. 22,000원에 사셨고 10%의 비중입니다. 저도 차트를 보면서 작년 봄에 사셨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역시 4월부터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예, 저희
윤용영님께서도 같이 지금 네. 호흡해주고 계십니다. 자,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상신 EDP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한숨을 같이 내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 좀 드렸던 주식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16,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22,000원대는 추천해드리지 않았는데 예. 좀 답답한 주식입니다. 근데 펀드멘탈에 비해서 이 정도 얘기 있을 주식은 아닌데 회사가 이제 원통형 캔 만드는 회사거든요. 주 거래처가 삼성 SDI 매출 비중이 7-80% 정도 되는 거고. 괜찮네요. 예. 이렇게 이제 헝가리 법인의 그 진출해 있는 쪽이고, 신흥 SC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삼성 SDI가 미국 쪽에 지금 작년도부터 지금 스텔란티스와 합작 1공장, 2공장 포함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통형 배터리 쪽에 캔이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예요. 예, 그리고 실적 자체도 예사가 3분기 때 보시게 되게 되면 무려 영업이익률이 16.5% 나오면서 분기 영업이익 145억 원의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네. 작년도 실적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추정을 해보면 2022년도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나올 거. 단기 순이익이 2022년도에 아마 240억 나왔는데 대충 300억 넘어갈 거예요. 주당 EPS가 한 2,000원이 넘어가니까 현재 PER 따지면 7배밖에 안 됩니다. 싸요. 주가가 엄청 싼데 네. 부채도 없는 회사고 그다음에 향후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삼성 SDI가 이제 미국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아직 이게 삼성 SDI가 뒤늦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효과를 못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왜 못 가느냐? 시장 자체가 온통 그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에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주목을 안 해요. 올해 특히 작년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맞아요. 물론 예컨대 LG 머트리얼즈를 중심으로 해가 롯데 머트리얼즈로 바뀌었죠. 뭐 첨보라든가 엔캠이라든지 최근 엔캠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들 관련 종목들이 전혀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워낙 그 2차 양극재 쪽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게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 양극재 관련 종목들 시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종목들은 시적 다 좋습니다. 예, 일부 종목들 같은 게 특히 삼성 SDI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근데 시장 자체가 요즘 인기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이게 가더라도 양극재 종목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부품이라든가 특히 장비 종목들 같은 게 시적 좋은 종목들이 못 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쉰 겁니다.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떨어질 주식은 아닌데 다른 소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지금 견조하거든요. 예. 비이성적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참 답답한데 결국은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2025, 26년 되면 삼성 SDI 북미 공장이 완공이 좀 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봐요. 주가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밸류 자체가 워낙 싸고 올해 실적 자체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근데 답답하죠. 차트 보시면 지금 15,000원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난번에 잠깐 거래량 수반이 좀 되면서 올라간가 싶었는데 다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주가는 빠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이후에는 3만 원 이상은 갈 거다. 다만 요즘 2차전지 종목들 조금 시들시들 거리거든요. 네. 소재 관련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좀 답답해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유 전략이고요. 일단 최소한 16,800원, 17,0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최소한 2만 원 이상까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상신 EDP 안타깝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기적으로 만 원대 후반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역시 손실 없이 본전에서 탈출을 지금 기원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렇군요. 예. 제약바이오 가지아님께서 영진약품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3,115원이고요. 비중 17% 가지고 계십니다. 영진약품 오늘 2,18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중간에 잠깐의 반등은 나오지만 정말 그냥 잠깐 찍고 바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그러네요. 탈출의 기회가 지금 쉽어 보이지만은 않는데 기다리면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김진원 전문가님, 본전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요거는 네. 좀 매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재무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제가 일정주 많이 보고 그런 편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절대 일정주로 넣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추세가 보시면 지속적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의 종목은 좀 보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대신에 보시면 이렇게 드문드문 한 번씩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작년 9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한 1월에도 한 뭐 2달 사이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계속 지금 고점은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2,500선까지, 2,600선까지 어떤 뭐 이슈로 엮어서 한 번은 좀 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17%의 비중이시니까 기회비용도 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파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뭐 자본 잠식률도 지금 매 분기마다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따라 튈 때 대략 2,500에서 2,600 선입니다. 그때 차라리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거를 제 추천드립니다. 네, 영진약품 매도 의견 드렸고요. 2,500원의 반등이 나올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탈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희 종근당 바이오요. 네, 들어가신 종근당 바이오. 가격하고 비중이요? 23,000원에 15%요. 23,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쯤 좀 들어가신 겁니까?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은 그래도 매수가 근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크게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좀 궁금하세요? 그게 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운용령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셨나요? 네? 최근에 사셨습니까? 네, 가격대로 얼마 안 봐서는 됐-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거 뭐 특별하게 다른 이슈를 보고 산 거 아니죠? 그냥 사신 거죠?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닥에 있길래 샀는데. 예? 바닥에 이게 네. 바닥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게 업종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바이오 붙었으니까 네. 바이오 회사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상장된 회사들이 아마 10개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셀바이오텍, 뉴트리, HK 이노엔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들이 한 가지 다 똑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이게 본래 이제 건강식품이 코로나 때 이제 면역 억제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실적이 좋았어요. 그대로 난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다 안 좋습니다. 이게 종근당 바이오도 보시면 이 회사 실적 알고 계신가요? 계속 적자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21년도도 114억 적자 났고, 작년 2022년도도 148억 적자 났고, 작년도 현재 지금 보시면 3분기까지 계속 분기 적자 나잖아요.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억이네요. 아마 작년도 다 4분기 또 재작년에 4분기 때 거의 100억 적자 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억 내지 250억 정도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비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바이오 회사 같으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면 제품화라가 실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사 지금 3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그래도 적자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한데 그래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이면 약간 수익이잖아요. 그죠? 내일이라도 파셔가지고 교체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옛날에 제가 뭐 뉴트리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형편없습니다. 실적 노바렉스, 노바렉스가 아마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펀드멘트 가진다면, 노바렉스,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산다 한다면 이 회사가 가장 주가도 싸요. 그다음에 앞서 셀바이오텍이라든가 이 회사도 지금 거의 오늘 바닥권에서 약간 좀 양 나왔는데 다 안 좋아요 실적들이. 그래서 수익 나셨는데 잘 저점에 사셔가지고 올라갈 여력가 없어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좀 팔으셔가지고 다른 종목처럼 교체하시고 실적으로 좀 매매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노바렉스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 자체가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아마 PER 단위 10배 미만이니까 좀 싸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의견 제시 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응 네.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적자 기업에다가 또 한 방을 노릴 만한 재료마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 매매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울랄라 제주님의 종목인데요. 네. 요새 제주 많이 가시던데.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해외 중심으로 가시잖아요. 뭐. 아, 제주도도 가고 싶네요. 네, 좋죠. 네, 네. 우리 울랄라 제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어. 매수가 29,300원, 비중 10%. 중단기로 들어갔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마이크론 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약간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시청자님 이 구간에 지금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목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아볼까요? 반도체 장비 업체죠. 뭐 HBM 쪽으로도 뭐 상당히 강세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도 요거 상당히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조금 삼성전자 오늘 좀 실적이 살짝 실적 쇼크로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아침에 좋다가 조금 이렇게 음봉 마감하는 모습인데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네요. 근데 요즘에 HBM 섹터가 좀 많이 좀 잘 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28,000원대 그 이하부터 26,000원까지 계속해서 추매를 하셔도 전 좋다고 봅니다. 중기 또는 단기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는 뭐 CXL 온디바이스 간 다음에 그다음에 HBM도 뭐 한미반도체 최근에 갑자기 급등도 나왔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납품 어떤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섹터는 이제 하위 섹터가 돌아가면서 뭐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이제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계속해서 뭐 디램 반도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재고 조정 관련 어떤 이슈들 아직까지 재고가 완벽하게 다 처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저하 이런 이슈로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와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있고 온디바이스나 CXL 쪽이 좀 강세를 좀 띠면서 HBM이나 기존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좀 시세가 좀 지지부진한데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한번 뚫어주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뭐 다시 이번 1분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저는 지금 10% 비중이시니까 다시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처 다변화 이슈도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원래 삼성전자의 매출이 뭐 상당히 컸는데 이제 하이닉스 쪽도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해서 이제 그런 이제 매출처 다변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할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뭐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또 고점 뚫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희자님께서 좀 이름은 약간 비슷한데 완전 다른 게 보이죠. PNT 보겠습니다. NT. NT. 네. 자, 52,200원이고 20%인데 이게 걸린 가격을 보면 한번 수익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셨다가 계속 빌빌된 건지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NT와 관련해서 회사도 굉장히 내용이 좀 괜찮은 걸로 저는 인터넷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만 원 밑에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2차전지 장비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제가 앞서 상신 EDP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안 좋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일단은 장비 회사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 자체가 판매 자체가 급속히 유축이 좀 되면서 투자 자체가 약간 이제 연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가 수주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수주 잔고는 거의 아마 거의 3년치 정도 잔고를 깔고 있어요. 괜찮은데 문제는 앞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유축이 좀 되니까 예정했던 수주 발주 자체가 계속 지연 공시가 나옵니다. 연장하는 공시. 이게 최근 보시면 이거 작년 큰 건 같은 경우 작년 12월 29일 날이죠. 일정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공급 계약 해놨는데 일정이 본래 작년 12월 31일까지 1,200억 정도 해당되거든요. 이 규모 계약건 자체가 올해 6월 30일로 연장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인 거죠, 그냥. 그게
어차피 실적은 반영이 좀 될 건데 이게 기대치가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장비 회사들을 쪽이에요. 이사도 펀드메탈 자체는 예산은 그래도 작년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뭐 부진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022년도보다 증가 좀 되는 것도 수지한 것 자체가 약간의 전기차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되니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정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장비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들 종목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서 부품 종목도 마찬가지 후발주거든요. 예, 이게 별개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소재 업체들은 실적이 안 좋아도 잘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장비 회사들이라든가 일부 부품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가 않은데 선도 종목들이 못 가니까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거의 지금 앞서 상시 EDP가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길게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그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좀 다시 어느 정도 좀 모멘텀 자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정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본 뭐 소재 관련 종목 쪽에 아직 낙관적으로 보시면 계시는데 저는 실적을 이번 좀 보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소재 관련 종목들이 못 가면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도 시장에서 펀드메탈이 양호하다 한다 하더라도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제가 보기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상시 인디도 주가 안 떨어진다 했었는데 48,000원대 정도 때 저번 현재 주가는 차트상도 거의 47,000원대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52,000원에 52,000원에 사셨네요. 현재로 봐서는 짧게 47,000원 정도 언제니까 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52,500원, 3,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이 사이에서 등락구간을 매매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한다면 이 종목도 뭐 충분히 올해 하반기 정도 된다 한다면 뭐 65,000원, 하반기 때 발주가 전개 때 실적이 잡힐 거니까 6만 원, 5,000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PNT도 회사 자체는 좋은데 여기 이쪽 업황 자체가 소재 가야지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만약에 매매로 보시면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7,000원, 중장기로 보시면 65,000원 제시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디어유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태양님인데요. 39,000원에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저점에서 잘 매수했습니다. 앞전에 손절을 했던 종목이라서 이번에는 잘 매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최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잡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잡아요? 최근에 최저점이 38,850원인데 기가 막히네. 39,000원에 50원 차이. 잡으셨고 네.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왔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잘 내고 계신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꼭 손절 없이 수익을 어느 정도로 잘 챙겨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자, 디어유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6,8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3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양호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8.5% 정도 상승해서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 또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이슈도 있고 지금 보니까 내년 또 올해죠. 올해 이제 2월에 이제 일본 서비스 출시 이슈도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도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인하고 어떤 기관도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6,800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33,900원, 34,000원 정도가 단기 저항입니다. 그 부분을 뚫어주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뭐 증시 지수 상황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엔터 쪽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어유는 예전에 또 이제 뭐 메타버스는 또 XR 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도 있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6,800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꼭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36,800원까지 상승 가능하고요. 다만 그 중간에 34,000원 뚫어주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확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상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정말 뜨거운 종목이고 오늘도 뭐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을 했지만 4%대의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네. 제주 반도체가 네. 되겠는데요. 매수 문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팔았는데 뭐랄까요, 오래 들고 있어서 허전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사시겠다. 내일이라도 또 뭐 사시지 않으실까? 가격 전략 들어보시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제주 사실 반도체. 이 종목은 박준형 운용형님께 제주 반도체 덕분에 수익을 잘 보고 있어요라는 감사 인사가 가장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또 한 번의 수익의 기회 볼지 궁금하네요. 네, 제도전 어때요? 네, 주가 움직임 보고 있으면 네. 막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까 따라가고 싶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아이고 불안해고 그렇거든요.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10% 정도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팔아놓고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다시 그쵸. 사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비중 10% 20% 미만 정도에 사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일단은 온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자체가 이번 CES 2024 핵심 자체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냉장고에도 AI를 활동할 수 있는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넣게 되게 되면 네. 언제 들어가고 뭐 그까지 조정하는 것까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체 내에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LPDDR 저전력의 반도체거든요. 네네. 이게 기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버 안 가고 그냥 그렇죠. 바로, 네.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그걸 공개할 거라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직접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이메일도 작성을 해준다는 기능이 이번에 포함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편하네요. 예. 비선에 비선. 그러니까 예. 네. 저같이로 이게 자판이 느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죠. 말로 해버리면 싹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네. 이게 핵심 자체가 제주 반도체 LPDDR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제주 반도체 LPDDR2 쪽인데 이제 LPDDR5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근데 회사가 이제 기술 개발이 아마 진행이 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 종목이 제주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더라도 아마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주 반도체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예산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나는 회사고 시가총액 6,800억이니까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장중에 15% 정도 급등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밀려버렸거든요. 네. 올라갈 때 아마 가장 먼저 튕겨갈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건 18,600원 정도?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AS 들을 때 1월 달에 18,000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22,000원까지 갔어요. 네. 갔는데 저도 18,000원 정도면 조금 좀 적당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22,000원대까지 가니까 추가적으로 매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18,600원, 800원 정도. 왜냐하면 그 아래로 빠져버리면 추세 깎입니다. 18,000원 아래로 내려버리면 시장 자체가 다시 추세 꺾여버릴 가능성이 커요. 박스권. 그래서 18,500원, 600원, 800원 정도에 접근하시고 대신 18,000원을 깨면 약간 리스크 관리도 짧게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그렇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28,000원 정도까지도 조금 욕심 부리면.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 종목 추천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18,000원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 정리했거든요. 했는데 알려는 드리지만 잘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내려오면 조금 한 10% 정도는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상향님은 좋네요. 22,000원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훨씬 더 수익도 잘 보셨는데. 뭔가 네. 사자의 심장입니다. 18,600원 다시 사셔도 되고요. 24,000원, 28,000원
8,000원 이렇게 목표가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 저희 사전 접수 종목이고요. 최근에 AI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뛰어 올라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